무엇이냐면 우선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예요. 뭐 이게 fx고 그 다음에 자 이게 gx예요. 자 그런데 이 값이 뭐 x는 a라고 해볼까요? 이 값을 a라고 한다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지금같이 fx보다 gx가 크면 극한값 x가 a로 갈 때, 크거나 같으면 여기 등호 있잖아요.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x가 a로 갈 때의 gx의 극한값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그 대소관계, 즉 여기가 크거나 같다가 유지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옆에 있는 경우 봐볼까요? 이 값을 우리가 b라고 한다면 x가 b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fx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극한값은 요거예요. gx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극한값은 요거예요. 누가 크거나 같죠? gx의 극한값이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부등식이 어디서 만족되면 구하고자 하는 극한 주변에서 봤을 때 gx가 fx보다 a 주변에서 크거나 같다가 만족이 되면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도 그 대소관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소관계를 우리가 또 확장을 하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 fx보다 gx보다 작거나 같은 hx라는 함수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러한 대소관계가 어디에서 만족이 되냐면 자, 요거를 fx 그 다음 이거를 gx 그리고 모르는 이 hx라는 함수를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hx 물론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너무 이상하지? hx가 gx보다 위에 써도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극한값이 x는 a라는 값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이 범위에서 gx가 가장 크거나 같고 fx가 가장 작거나 같고 그 사이에 hx가 놓여있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소관계를 만족하면 무엇도 만족이 되더라? 각각의 극한을 취한 x가 a로 갈 때 fx랑 x가 a로 갈 때의 gx를 구했을 때 이 사이에 x가 a로 갈 때의 hx의 극한값도 그대로 대소관계가 유지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a로 갈 때 fx의 극한값, 가장 큰 건 a로 갈 때 gx의 극한값, 그 사이에 hx의 극한값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이고 이 둘이 같은 값이면 자, 이런 대소관계가 유지되는데 이게 알파고 이게 알파로 유지되면 네가 hx를 몰라도 우리가 hx를 몰라도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알파랑 똑같은 상수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대소관계를 알아봤는데 우리 제자들이 이런 대소관계를 공부하면 꼭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꼭 오해를 해서 실수하는 거. 뭐냐면 자, 두 개만 봐볼까요? fx보다 gx가 a 근처에 있는 x에 대해서 항상 이 대소관계가 성립해요. 자, 그러면 이거라고 하는데 x가 a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과 x가 a로 갈 때의 gx의 극한값을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다르지만 여기선 같아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는 여기서 크거나 같다이면 여기도 크거나 같다라면서요. 이게 일반적인 식인데 이 안에 어떤 유형도 한 가지가 들어있냐면 여기서는 gx가 컸는데 극한값을 구하면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점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은 이런 절대값 모양처럼 생긴 함수가 gx 그리고 x축하고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0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함수 즉 y는 0의 일부분이죠. 이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자, fx랑 gx의 대소관계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만족이 되죠. 그런데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어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뭐예요? x가 0으로 갈 때 fx 극한값? 함수값 자체가 계속 0, 0, 0, 0, 0이니까 0이고
x가 0으로 갈 때의 gx의 극한값은 뭐예요? x가 0으로 갈 때 gx는 0을 향해서 가고 0을 향해서 가니까 극한값이 0에선 0이에요. 둘이 같죠? 근데 함수 값은 gx가 fx보다 항상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큰데 극한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에서도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에 이 하나의 경우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런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가 우리 교재의 개념으로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빠져있는 극한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우선 요것과 관련된 유형 풀어보고 선생님이 다시 개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봐볼게요.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할 때 x가 2로 갈 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y는 x제곱 먼저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자, 그리고 4x-4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자마자 맞게 그리긴 어려울 텐데 선생님이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y는 4x-4, 즉 접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접점이 뭐냐면 2,4거든요. 2 대입하면 2,4, 2 대입하면 2,4죠. 자,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x가 여기에는 2라는 값에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에요. 자, 두 그래프는 알아서 그렸는데 fx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죠.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 사이에 끼어서 그려지는 게 fx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2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여기에서는 차이가 있고 여기서도 차이가 있지만 결국 2로 가까이 갈 때는 이 함수값인 4가 극한값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근데 이것을 식으로 보면 무슨 얘기죠? 이걸 식으로 보면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각각 구해보면 x가 2로 갈 때 4x-4의 극한값과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극한값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값 x제곱. 이 대소관계가 극한을 취해도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극한값 구해볼까요? 다항식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극한값 나오죠? 2 대입하면 4, 2, 8 빼기 4. 4고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 작거나 같다. 여기 제곱 있었는데 지워진 거예요. 2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4예요. 그럼 내가 모르는 이 극한값은 4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샌드위치처럼 딱 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똑같으니까 하나의 값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극한값이 얼마다? 4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할 땐 이렇게 그래프를 같이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극한에서도 대소관계가 보존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던 유형이죠. 근데 이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가 A로 갈 때만 우리 교재엔 들어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의 버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부터 그려볼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gx.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fx. 자, 둘 다 뭔가의 점근선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h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결국에는 이 점근선에 얘도 가까이 가더라 라고 한다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내가 알고 있는 gx랑 fx 사이에 끼어있는 이 함수의 극한도 gx랑 fx의 함수의 극한 사이에 놓여있겠네 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게 바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버전의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예요. 그걸 써보면 fx보다 gx를 먼저 써볼까요? gx hx gx 이런 대소관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사실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 버전은.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해서 hx가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할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충분히 큰 이 오른쪽에서부터만이라도 이 대소관계가 성립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대소관계가
충분히 큰 x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우린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각각 리미트를 씌워볼게요. 이 fx의 극한이랑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hx의 극한이랑 또 여기다 리미트를 씌운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g의 x의 극한값의 극한의 대소관계도 그대로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서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하면 아는 함수와 아는 함수 사이에 모르는 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값이 만약에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이 값도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면 이 함수의 극한값은 보나마나 알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샌드위치 정리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fx보다 gx가 크다라고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니면 뭐 충분히 큰 x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무한대로 갈 때 대소관계를 구해보면 여기선 같지 않은데 여기선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엔 큰데 여기는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예가 무엇이냐면 x분의 1이라는 함수랑 x분의 1이라는 함수 이거보다 이게 2배가 더 큰 거잖아요. 함수의 그래프 그려볼까요?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우리가 오른쪽만 그려볼게요. 이게 x분의 1의 그래프면 x분의 2의 그래프는 이게 x일 때 이게 x분의 1이잖아요. x분의 2는 어떻게 그려져요? x분의 1을 2배 한 개 x분의 2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x분의 2 그래프예요. 근데 결국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까이 가요? x축이 정근선이니까 0에 한없이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 대소관계가 보존되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값은 0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의 극한값도 0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이게 바로 무한대 버전에서의 함수의 극한의 대소